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한 주 마지막을 이제 십자 형태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반전 신호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 좀 제가 이전 방송에서 드렸지만 십자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서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거래 같은 경우도 네, 많이 급감을 하면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뭔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많겠죠. 근데 우리가 그 진양곤 회장 있죠? 진양곤 회장의 딸 두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둘째 딸, 네, 이녀. 네, 이녀가 지금 현재 여러분 HLB 이노베이션의 사내 이사로 진입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네, 이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가족 경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죠. 네, 하지만 그런 약점이 있는 반면에 자기 딸을 사내 이사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의 위치와 우리가 현재 크게 봐야 될 것이 과연 뭐냐? 네. 그리고 주가의 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이 이번에 트럼프로 대통령이 바뀌면서 미국의 정책에 큰 변화 바람이 불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 변화 정책이 되는 것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고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네, 요 대박을 낼 종목, 대박주.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대박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HLB 이노베이션 바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노베이션 주가가 시원찮은데도 불구하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드리고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할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이노베이션이 제가 이전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반전이 나올 것이다. 네. 거래가 워낙 급감한 그런 상황은 매물이 실을 말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거래가 바닥을 만든 다음에 주가는 조금 더 있다가 바닥이 나오죠. 그래서 뭐 십자선이 바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환의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왜 우리가 여기에 의의를 두고 있냐면 3,000원에서 바닥을 여러 번 다져온 그런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일단 뭐 더 크게 밀릴 자리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환은 할 가능성이 높고 전환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봐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것은 개인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개인들이 이게 산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개인들은 지금 현재 사지 않고 있다. 파란 선입니다. 그죠? 개인들이 사질 않고 있어요. 외인들은 물론 샀다가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크게 팔지 않고 다시 어느 일정 타임에 또 사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외인 지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외인 지분율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뭐 2.75%죠? 네, 2.75%입니다. 하지만 뭐 참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외인 지분이 뭐 급작스럽게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은 제가 웬만큼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진양건 회장의 둘째 딸이 바로 진인혜 씨입니다. 이 진인혜 씨가요. 지난번에 그 반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사회에 관한 사항, 네,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쭉 나와요.
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자 여기 그 나오죠. 진인혜 씨가 사내 이사로 진입을 했죠. 예전에 진입이 됐고 아직 당연히 이제 임기 중입니다. 2023년도에 임명이 됐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자, 이 자기 딸내미를 여기에 진입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HLB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큰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거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예전에 그 HLB 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그 글 같은 경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 기사는 11월 8일 오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만은 요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브라이언 킴이 김병진 씨예요.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고 이분은 사실 양력도 나옵니다만 VGX 인터내셔널 대표도 역임했다. 여기가 이제 옛날에 그 진원생명이에요. 진원생명. 그 예전에 그 오래전부터 그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동일 패브릭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동일 패브릭이 VGX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했고 나중에 이 진원생명과학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당시에 VGX 인터내셔널 대표를 역임했던 게 바로 브라이언 김병진 씨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백신 쪽이죠, 백신.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뭐 과거에 이사였으니까 저기 뭡니까 그 HLB 이노베이션에서 이사를 하고 있었죠. 아까 주주 구성에도 봤듯이 그랬다가 이제 신규 대표로 이제 선임이 된 거고 여기 보시면은 진인의 이사도 개발에 참여해서 넥스트 리버세라님을 주목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진양건 회장이 리버세라닙 쪽을 이제 하면서 넥스트 리버세라닙은 이 HLB 이노베이션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실히 먹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둘째 딸을 HLB 이노베이션에 속된 말로 이제 좀 박아놓은 거죠. 박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과거에 2023년도 2월 달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그래서 진인해 그 딸내미는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쭉 나왔었죠. 예, 아마 예전에 이 PSMC였을 때 그때 이제 진입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2023년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젊은 딸내미를 여기다 과연 갖다 둔 것이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있었죠. 이 진인혜 씨가 여기 소개를 해 준 것처럼 그리고 여기 그 양력을 보면 마케팅 과학 석사학위 받고 아이디 캐피탈 그리고 ACA 인베스트먼트에서 일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리서치 업무를 하다가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사내 이사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뭐 경력은 짧죠. 경력은 짧은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임명을 한 것을 보면 이 HLB 이노베이션을 진 회장이 확실히 키우겠다는 그런 어떤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상당히 크게 할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간에는 비전문 바이오 이사인데 어떻게 개발을 이끌어 가느냐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뭐 사실 그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디스하는 건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물론 그런 약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HLB 이노베이션의 주주로서 또 주가가 크게 오르면은 일단 HLB 이노베이션 주주로서는 여하튼 어느 정도 이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니고요. HLB 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 본다고 한다면 이 차녀 진 이사를 일단 HLB 이노베이션에 딱 박아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터트릴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이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합병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서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근무도 했던 진 이사를 이쪽에 영입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진 회장이 이 HLB 이노베이션을 아주 큰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HLB가 엘레바를 인수해서 시총이 뭐 100배 이상 터졌듯이 HLB 이노베이션도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를 상당 합병해서 시총을 엄청나게 터뜨릴 그런 야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넥스트 리보세라닙 이후에 카티 치료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그게 나중에 성공하든 안 하든 기대감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른 다음에 나중에 꺾일 때 꺾이더라도 일단 시세는 굉장히 큰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노베이션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최근에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놓고 그리고 삼강합병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올릴 수 있는 거리를 등장시키고 주가를 크게 올려가지고 나중에 증자할 때 하더라도 일단은 주가를 크게 올리는 과정이 먼저 전개될 것이다.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익을 먹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HLB 이노베이션의 패턴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정도의 흔들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12, 326만 주만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씀 제가 드렸죠. 분명히 여기서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446만 주가 있었지만 이것이 다 지금 해소가 되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326만 주 정도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뭐 다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여기 추가 상장해서 나왔던 게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언젠가요? 살펴보시면 전환사채권 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잔고가 결국 326만 주예요. 네, 326만 주 잔고 남은 거 그거 제가 보여드렸죠. 네, 지금 찾으려니까 잘 안 찾아지네요. 네. 요번 거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네요. 네, 자, 여기 나옵니다만은 자, 이번에 244만 주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나머지 남는 것은 325만 주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회차 시비는 전부 상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이 시비 물량이 압박 주는 것이 끝물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으면서 그런 것에 대한 고난을 이미 겪었고 지금 이제 끝물 시비 나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거 충분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4일 날 요거 234만 주가 나옵니다만은 11월 14일 이전에 물량이 나온다고 그랬죠. 언제부터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냐면 11월 12일부터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요. 벌써 주가가 지금 현재 크게 내려오면서 이미 먼저 선매를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 10이 전환돼서 상장되는 거는 지금 와서 이거 부담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각도로 보시고요. 여튼 일단 다음 주에는 반전의 패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보를 빨리 캐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받아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노베이션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제가 대박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요, 산업재인데, 특히 그 미국이 이번에 대선으로다가 그 트럼프가 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이제 경제가 이제 바뀌어지는, 산업 정책이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산업재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이게 미국 정책이 바뀌면서 그 미국 정책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자, 주가는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고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고요. 목표는 더블이나 3더블 정도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중소형주라기보다는 좀 큰 종목에서 찾아봤어요. 네. 시총 200위 이내의 종목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외인 기관이 일단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죠. 네. 외인 기관이 지금 현재 쌍끌이 매집 중입니다. 네. 그걸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정도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초록색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외인입니다. 확실한 외인 기관 쌍끌이가 이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네, 이제 가속도를 붙이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급적인 면에서도 확인이 되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그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대단합니다. 지금 주봉 차트상으로 이런 모습인데, 이전에 이 고점을 막바로 돌파 시도를 하는 지금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의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 그러니까 미국 정책 수혜주예요. 한국 정책 수혜주라도 괜찮은데 미국 정책 수혜주라면은 우리가 이거 좀 밀고 나가야죠. 화끈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월봉으로도 보면은 이런 모습이죠. 월봉으로도 확인이 되죠. 최근 4년 내의 고점입니다, 이게. 근데 이 고점을 지금 현재 돌파 시도를 하면서 고가 경신을 지금 현재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확실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게 제가 영업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 꺾은 선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만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요때 최저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 지났죠. 올해는 약간 증가를 하다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확 위쪽으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요 영업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이 됐듯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클 것이다.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미국 정부의 정책 수혜주다. 네, 이게 핵심이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네, 이런 것들은 꼭 이번에 잡으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밑에 나와 있죠? 네, 이 번호는 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까지 또 갖고 있을 때 업데이트까지 확실하게 해드릴 겁니다. 이번에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세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